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대한항공통신 오늘 이제 장 초반에는 무려 이제 9%나 급등을 했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제 장중에는 또 무서운 속도로 찍 낙하를 하면서 현재 음봉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지금까지 지켜왔었던 이 20일 이동평균선마저도 지금 장중에 깨버리다 보니까 지금 주주님들 마음 정말 불안하시고 걱정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해드렸던 건데,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현재 세력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떠넘기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오늘 강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건 이제 엑시트에 대한 신호지 매수에 대한 신호는 절대 아니니까 추격 매수를 절대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흐름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장 초반에는 이제 개인들을 꼬셔놓고 고점에서는 이제 물량을 넘기자마자 계속적으로 패대기 치는 모습들. 이틀 연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의 방향을 정확히 알려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지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정이라는 거를 A파가 지금 하락이겠죠. A파가 조정이란 걸 눈치채지 못하게 장중에 엄청나게 강력한 불기둥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갈 거라고 하지 않았냐. 이번 조정은 마무리가 됐다라는 착각을 만드는 그러니까 페이크성 속임수 반등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크 반등에 속아서 이제 신규 매수로 가득 올라타면은 세력들은 고점에서 왜 한 번의 물량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반등파에서 물량을 정리하면서 유유히 떠나버린다는 거죠. 네, 보신 대로 그 흐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장 막판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21선 근처에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것도 이제 21선 지지받는 거 아닌지 다시 한번 또 상방으로 추세를 돌려세우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실 건데 세력들은 바로 그러한 심리를 철저하게 노리고 장중에는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면서 그러니까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절대 여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지금 구간에 이 21선이 진짜 지지라인이 될 수 없는지 그 수급적인 본질을 좀 파헤쳐드리고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이 파동은 대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멈추고 돌아서는지 오늘 시간에 차트를 보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힘내자라는 의미로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항공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랑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도 계속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대한항공통신은 제가 13,000원일 때 이제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 현재는 계속 3만 원에서도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이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바로 주포에 대한 세력들은 그러니까 역거래 패턴을 결국은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머릿속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학습 효과를 세력들이 이번에는 한 번에 그러니까 역으로 틀어버리면서 물량을 털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짚어드렸습니다. 먼저 이 투자 경고에 대한 세력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지금까지 이 대한항공통신 가장 상승을 하면서 큰 특징이 뭐였냐면 투자 경고의 지정이 풀린 시점에서는 항상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력한 급등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이때가 이제 13,000원일 때 그러니까 투자 경고가 풀리면서 그걸 이제 트리거로 주가를 급등시킨다. 그래서 저 역시 그 일정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이용을 해왔죠. 자, 그런데 이번 파동을 앞두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해드렸던 게 뭐죠? 이번 투경관리 세력들은 그 개인들의 당연한 이 기대감을 정반대로 이용할 거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고가 풀리고 나서 그러니까 위로 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밑으로 강하게 밀어버리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요. 항상 이 타이밍에는 주가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개인들을 철저하게 좀 안심을 시킨 뒤에 그러니까 실제로 해제가 풀리기 직전에는 주가를 이렇게 야금야금 들어올리긴 하지만 이 상승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보유한 사람들은 절대 팔지 못하게 꽉 묶어두고 또 이 올라가는 구간에선 또 불나방처럼 개인들을 유인을 한 뒤에 정작 해지에 당연히 되면서 그동안에 자신들이 모아온 막대한 물량을 초반에 이렇게 좀 엑시트하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개인들의 믿음에 완전히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세력들은 유유히 떠나버린다라는 거죠. 자, 쉽게 좀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다들 영화 여러분들 타짜 보셨죠? 타짜. 자, 타짜에서 도박판에 이제 바람잡이들이 이제 호구를 안 칠 때 처음에는 의심을 안 하도록
계속 뭐를 벌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해주죠. 일부러 계속 좋은 패를 쥐어주면서요. 그러면서 호구가 흥분을 해서 이제 판돈을 키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바로 이 과열 국면이 되겠죠. 그럼 이 호구가 완전히 판에 취해 있을 때는 마지막에 전 재산을 다 끌어 모아서 올인하는 판을 결국 짜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나쁜 패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패를 줘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 밀리기 직전에 올라오는 이 수익 구간이 되겠죠. 그런데 결국 그 판에서 개인이 이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처음부터 판을 다 설계해 놓은 판때기인데 그러니까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세력들이 돈을 벌어주는 그 초입 구간을 이용하고 미련 없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투자 경고가 풀릴 때마다 급등을 시켜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를 돈 벌어라고 그러니까 친절을 베푼 게 아니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렇게 한 번에 털어먹는 밑작업을 해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라는 거죠. 항상 과열의 꼭대기에서는 결국 시세가 소멸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앞에 이 파동들을 우리가 온전히 먹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잘 내놓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리스크가 상당히 큰 구간에서는 이 계좌 관리,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에 계속 제가 신경을 쓰라고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예요? 자, 이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저항으로 작용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 강반등이 나오지만 어떻게 됩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또 저항을 맞고 주가를 밀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 앞에 파동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세력 밴드 안에 갇혀져 있을 때는요. 그때 이제 철저한 조정 국면입니다. 그런데 이걸 장중에는 실시간으로 인지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오늘 아침처럼 장 초반에 아주 강하게 위로 올려치는 그림을 보여주니까 이제 밑에서 들고 있던 보유자들은 아까워서 팔지를 못하고 이제 뒤늦게 본 신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승을 하는 줄 알고 전환하는 줄 알고 이 꼭대기 라인에서 또 추격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급격한 하락을 만들어 보니까 물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다 보니까 지지를 받나 싶어서 또 계속 개인들을 유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차트를 뜯어보면 그러니까 세력들은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자기들의 물량을 유유히 넘기면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저가를 낮추는 거예요. 저가를.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직전 저점을 깨면서 저가를 낮춘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세력들이 연출하는 조정이 발생이 되면 치밀한 계단식 하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밀릴 때도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제 그럴싸한 반등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주포들이 던지는 이 페이크성 반등에 우린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20일 이동평균선 계속 지켜줬던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고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법칙과 같은 이론입니다. 그동안 개인들이 21선만 오면 신기하게 지지를 받고 가네 하면서 안심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믿음이 극에 달했을 때는 또 단 한 번에 깨버리는 행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투매를 만드는 거죠. 투매. 결국 어느 순간에는 힘없이 깨져버리는 게 이 이동평균선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매일같이 지지만 나오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주식으로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괜한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 대한 이 위치 그리고 이 세력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지금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지금 이제 파란불이 켜진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그 계좌를 보면서 너무 낙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무리 세력들이 패대기를 치는 하락에 대한 구간이다 하더라도 중간에는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이 기술적 반등 파동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파동론은 이론을 대입을 해봐도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상승은 이렇게 뭐 5개에 대한 파동으로 올라오고 그 뒤에 하락은 이제 A, B, C 그러니까 이 3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제가 어제도 강조해드렸던 게 뭡니까? 그 핵심 바로 이 B파죠, B파. 그러니까 첫 급락이 A파 그 뒤에 튀어 올라올 반등파인 B파에 대한 거를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철저하게 B파를 노려봐야 된다는 거죠. 세력들 역시 자신들이 쥐고 있는 거대한 물량을 이 고점의 이 음봉 하나로는 단번에 다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의도적으로 하락을 만들면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한 뒤에 남은 물량들마저 털어먹기 위해서 주가를 이제 인위적으로 한번 강하게 튀어 올리는데 그게 바로 이 B파동이라는 거죠. B파동. 자, 예를 들어서
자, 과거에 이제 3빌리언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보시다시피 21선에만 터치를 하면은 엄청난 상승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지키고 가던 이 21선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이탈 신호가 발생한 직후에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밀리다가 보란 듯이 이제 이러한 강력한 반등파라는 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등이 바로 짧고 굳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그 타점이 된다는 거예요. 타점. 자, 우리의 대한항공통신 역시 앞전부터 엄청난 매조에 대한 자금이 대거 투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대한항공통신 역시 급락이 진행된 뒤에는 무조건적인 이 반등파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기술적 반등 파동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무너진 구간에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싹 긁어모으는 마지막 투매를 만든 뒤에 그 뒤에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오면 지금 이 꼭대기에 미처 대응을 못하고 물려 계신 분들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자리가 될 거고요. 제 경고대로 미리 고점에서 지금 안전하게 엑시트를 해서 현재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아주 짧고 굳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최적의 이 단타에 대한 자리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타점은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제가 말한 이제 투매가 진행이 되면서 이격이 벌어지거나 뭐 이럴 때 같은 자리가 되겠죠. 이격이 벌어지는 자리들. 아니면 이렇게 맥점 분봉을 돌파하면서 시그널을 만들 거라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타점을 잡아가고 싶은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이 반등이 나온 타점에서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부동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계속해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현재는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여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